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메이크업을 해볼 거냐면, 이제 올해도 이번 달이 지나면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메이크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총집합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소소한 팁들도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러면 요즘 메이크업의 트렌드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원데이즈 스킨패드를 우선 사용을 해줄게요. 원데이즈 스킨패드는 이렇게 팩식으로 해서 우선은 피부의 온도를 내려주고 수분을 채워줄게요, 여러분. 이마에도 하나 더 붙여주고, 제가 잘 뜨는 부위인 콧등에도 하나 올려줄게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를 때 조금 더 뜨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쉽게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질이 뜨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팩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팩을 떼주고 다음 단계로는 바로 스킨에 들어갈 건데요. 스킨은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을 사용해주는 이유는, 패드를 했는데 왜 또 스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패드로 어느 정도 안에 수분을 채워준 다음에 스킨을 한 번 더 수식해주면 속당김이 조금 더 줄더라고요. 저희가 3스킨, 5스킨, 2스킨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킨케어를 레이어하면은 오히려 피부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팩을 해서 충분히 피부를 좀 수분도 채워주고 열도 내려준 다음에 가볍게 닦아내서 남은 잔량을 흡수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마무리로 더 건조한 날에는 스킨을 한 번 더 올려주는 게 보습이 더 잘 돼서 이렇게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에센스가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를 도와주는 제품이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애용하고 있어요.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 크림 사용해줄게요. 요즘 제가 가장 스킨케어를 할 때 이거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이 크림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크림을 사용을 하면은 보습감도 채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광이 되게 예쁘게 발려져가지고 피부 메이크업 하기 전에 특히나 필수적으로 이 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봐도 피부가 카메라에서도 보일 텐데 속이 수분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광이 밖으로 나오는 이 광들,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크림을 진짜 애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몇 번이고 저번 영상에도 이번 영상에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라네즈의 네오 쿠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쿠션을 왜 들고 왔냐면, 올해 트렌드가 조금은 촉촉한 쿠션이든 매트한 쿠션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얇은 그리고 가벼운 텍스처가 들어간 그런 쿠션이 좀 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커버력이 막 엄청나게 높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얇고 밀착력이 있게 깔리는 쿠션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촉촉이 쿠션도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리뷰로 또 해보려고 들고 오지 않아서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 쿠션이 이미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지만, 제 친구들 피부 타입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 쿠션을 썼었어요. 근데 이 쿠션은 피부 타입 불문하고 모두들 극찬했던 그런 쿠션이었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쭉 잘 이어온 쿠션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건성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게, 제가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막 많이 뜨거나 그리고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솔직히 올해는 매트 제품들보다 글로우 제품이 좀 더 강세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요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얇고 투명하게 발리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리기 시작한데 이 제품이 원조 그리고 시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루나 컨실러로 다크서클 부위를 커버해줄게요. 컨실러를 묻혀가지고 커버를 해줄 때는 충분히 브러쉬에 양을 먹여준 다음에 끝부분으로 살살살살 가려주는 게 중요해요. 눈 주위를 깨끗하게 커버를 해주고,
롬앤의 팩트 파우더로 눌러줄게요. 저는 이렇게 내장된 퍼프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눌러주도록 할게요. 오늘 눌러줄 부위는 이미 쿠션이 매트했기 때문에 눈썹, 코 옆부분, 불필요한 광 이런 부분만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의 이쁜 광들은 굳이 다 죽일 필요는 없으니까 파우더 처리는 이 정도만 해주시고 릴리바이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줄게요. 우선 결을 어느 정도 맞춰주신 다음에 요즘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털이 자연스럽게 한 올 한 올 살아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꽉 채우기보다는 빈 부분이 살짝은 보여도 되니까 눈썹의 라인감을 어느 정도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눈썹 털을 완전 윗방향으로 다 올려주신 다음에 브로우를 이렇게 빈 부분에 채워주시면서 눈썹 라인을 교정을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은 눈썹을 그리실 수 있어요. 길이도 조금은 연장을 해주시고 크게 비어 보이는 부위만 채워주시면서 눈썹의 라인을 정리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은 털을 고정을 해줄 건데요. 에스쁘아 제품 사용해서 고정해줄게요. 저는 에스쁘아 제품을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처럼 볼드한 느낌이 들도록 브라운빛이나 그레이빛이 반투명하게 들어간 브로우 마스카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간편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왁스를 이용을 해서 할게요. 왁스를 묻혀서 털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묻혀주세요. 이렇게 눈썹을 다 해주고 나면 이제 쉐딩을 해줄 차례인데요. 오늘 쉐딩은 레어카인드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코는 우선 자기 코에 맞춰서 코 쉐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코 라인에 맞춰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제 코 라인에 맞게끔 쉐딩을 해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브로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쪽은 쉐딩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한쪽은 구역을 정확하게 그려드리기 위해서 아예 선을 그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쉐딩이 그리고 부위가 어떻게 자세하게 들어가는지 어떤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애교살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래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애교살 선 아래 그림자에 선을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거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교살 선이 저는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림자는 이 아래에 있죠? 눈이 모두가 이렇게 다 평평한 건 아니잖아요. 이 선, 여기에다가 예전에는 음영을 주었으면 이제는 이 아래다가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두툼하고 자연스럽게 애교살 그림자를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 위에 선이 아니라 이 아래 그림자 제 살이 움푹 들어간 그 선이에요. 이 끝에 앞부분은 얇게 그리고 중간 부분을 지나서 끝부분을 전에는 여기까지 채워 올리곤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끝에를 열어주세요. 지금 제 얼굴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 대충 아시겠나요? 앞에는 얇게 그리고 중간 이렇게 온 다음에 끝에는 위로 닿지 말고 옆으로 쭉 뻗어서 눈 뒷부분을 조금 더 트이게 해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더 커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쪽 눈을 스머지를 그러면 해볼게요. 면봉으로 살살 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쪽 얼굴은 음영을 안 준 얼굴이고요. 이쪽은 확실히 음영을 준 얼굴이죠. 그러면은 눈을 봤을 때 딱 봐도 이쪽 눈이 좀 더 옆으로 트여 보이고 애교살도 더 두툼해 보이죠. 애교살 끝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눈 꼬리에 따라서 닫히게 되면 더 눈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음영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눈이 트여 보일 수가 있어요. 반대쪽 눈은 쉐딩으로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음영이 연한 컬러로 이렇게 그림자에다가
넣어줍니다. 끝부분은 닫지 말고 열어주세요. 예전에는 애교살을 그릴 때 애교살 요 아래 선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채우면은 눈 선이 따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림자, 눈 아래에다가 끝부분까지 펴져서 음영을 주니까 트여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음영을 줄 부분은 여기 인중 이 선입니다. 인중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굳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인중은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부분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중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인중 끝부분을 약간 음영을 주면은 움푹 들어가 보이면서 입술에 시선을 더 주고 입술 위 산이 조금 더 살아 보이는 느낌도 들면서 입술의 경계가 특히나 흐릿하신 분들은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윗입술은 두툼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경계를 주면서 입술 윗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입술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주냐면 브러쉬나 브로우를 인중 위에 올려놨을 때 내 인중이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살살살살 펴주시면 이 부분은 진하게 돼도 자연스러운 게 어느 정도 그림자가 있고 움푹 들어간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그 부분을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입술이 조금 더 인중이 짧아 보이면서도 또 확장된 느낌이 들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위는 바로 입술 아래인데요. 저희가 입술 오버립을 할 때나 입술 확장을 할 때에 입술 아래 부위에 턱에다가 쉐딩을 주면은 턱이 앞으로 이쁘게 나온 느낌이 들면서 입술은 턱 아랫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부위인데요. 중간 컬러, 진한 컬러 좀 섞어주신 다음에 입술을 해보면 입술 바로 아랫부분부터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아래로 더 이상 내려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입술 밑부분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옆에까지 너무 넓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입술 라인을 따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볼륨감 있는 입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입술 오버립을 할 때 이 음영을 넣는 부위는 우선은 쓱 해보도록 할게요. 제 입술 선이 여기가 끝이거든요. 그 아래에 제 입술 경계와 이 살 중간 부위를 이렇게 스치듯이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윗입술은 제 입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입술 산 부분은 제가 아까 인중에 음영을 넣었잖아요. 여기는 입술 선과 나의 입술 살을 1mm 정도 떨어뜨리고 음영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완전 홍두깨가 지금 된 상태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면봉으로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돼요. 단 너무 진한 컬러로 사용하시면 너무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 컬러를 고르실 때는 붉은기가 많이 없는 컬러를 고르시거나 색이 옅은 컬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음영을 넣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도 완전 100%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우선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해보고 입술을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롬앤 섀도우 팔레트를 가져왔는데요. 롬앤 섀도우 팔레트를 가져온 이유는 올해는 쿨톤하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음영 컬러들이 이쁜 팔레트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음영 팔레트들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거나 붉은 빛이 많이 도는 컬러들이 많았으면 요즘에는 음영 팔레트들이 뮤트하고 기본적인 컬러들이 많아져서 음영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음영을 너무 진하게 넣기보다는 오히려 눈두덩이를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밝은 이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톤을 맞춰줄게요. 제가 아까 파우더 처리를 할 때 눈두덩이는 안 했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크리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두덩이에 파우더를 해야 한다, 이게 필수다 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요즘에는 조금 바뀐 게 뭐냐면 눈두덩이에 유분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섀도우가 조금 더 발색력이 높아지고 섀도우는 가루기 때문에 조금 더 밀착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파우더를 너무 뽀송뽀송하게 해버리면 색이 올라가지 않고 다 날아가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하실 때는 되게 소량으로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언더는 요즘에 뽀용하게 자연스럽지만 또 깨끗하게 밝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언더는 이렇게 앞부분부터 속눈썹 뿌리 가까이까지 되게 굉장히 눈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음영을 여기까지 넣어줬잖아요. 그 윗부분까지 넓게 퍼지듯이 발라주세요. 전에는 무조건 하얗고 무조건 화려하게 애교살을 눈에 띄게 만드는 게 목표였으면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통통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눈 바깥쪽까지 넓게 펴주면서 발라주세요. 그다음에 요즘 음영 컬러는 붉은기가 많이 빠진 이런 컬러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가볍게만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컬러를 사용할게요. 제가 쉐딩으로 눈에 음영을 넣어줄 때 한 가지 빠뜨리고 한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바로 쌍꺼풀 부위거든요. 쌍꺼풀을 조금 더 연장을 해줄 건데 전에는 쉐딩이나 이런 브로우로 쌍꺼풀 라인 뒤를 더 연장을 해서 성형 메이크업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건 인위적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용할 메인 컬러나 음영 컬러로 조금 더 색을 바깥쪽으로 좀 더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연장된 느낌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에는 선을 이렇게 찍 음영을 넣어서 연장을 해줬다면 요즘에는 눈 끝부분을 전체적으로 컬러를 덮어서 바깥쪽으로 잘 풀어지면서 빠지게끔 바뀌었어요. 내 쌍꺼풀 라인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도록 연장을 해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는 뭐냐면 쌍꺼풀 라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쌍꺼풀 라인, 이 라인을 그대로 음영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진해지게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음영 부분을 쌍꺼풀 라인은 뒷부분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넣어줬지만 이 앞부분은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다 숨겨지는 게 아니라면 쌍꺼풀 이 앞부분은 저희가 음영 컬러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눈을 떴을 때 밝은 부위로 나타나고 또 이 눈두덩이 윗부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밝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하지만 이 쌍꺼풀의 라인은 음영 컬러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해짐으로써 약간 좀 또렷한 확실하게 라인감을 잡아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눈매가 커 보이고 뚜렷해 보일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컬러로 언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 음영도 전에는 좀 더 눈매를 따라가면서 음영은 진해야 돼. 무조건 삼각존이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세 번째 컬러처럼 연한 컬러들의 음영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핑크 컬러를 사용했다. 그럼 뭐 이런 붉은빛이 있는 이런 컬러를 쓰지만 내가 메인으로 사용했던 컬러보다 반톤에서 많게는 한 톤까지만 내려가는 컬러 그 정도를 음영 컬러로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 컬러를 언더에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선을 따라 예전에는 올라갔다면 요즘에는 그냥 퍼지듯이 넓게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퍼뜨려주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눈 밑 삼각존의 바로 아랫부분을 옛날에는 띄어서 선을 찍 그은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퍼뜨려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애교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투쿨포스쿨 프로타조 펜슬 사용해줄게요. 저희가 음영을 바로 여기까지 퍼뜨려줬으면 이 선 부분도 끝부분에서 퍼뜨려줬잖아요. 그럼 그 사이 공간에다가 애교살 컬러를 또 끝까지 발라주세요. 애교살 컬러를 앞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눈 끝까지. 전에는 애교살 컬러를 바른다 했으면 여기 눈 끝까지 바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쌍꺼풀 라인 눈 끝까지 발라서 좀 자연스럽게 연장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스틸라의 펄 섀도우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제품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진짜 애용하던 제품인데 요즘에 이런 펄들이 굉장히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 펄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얇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올라가는 그런 펄 있잖아요.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눈두덩이에 발랐을 때 이 펄 자체가 올라가는 느낌? 얇게 밀착되면서 되게 투명하게 올라가는 섀도우나 펄들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펄을 조금만 해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툭
톡톡톡 올려줄게요. 근데 이 섀도우 이 펄 자체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 제품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제품은 항상 제가 이거를 바르고 나가는 날에는 다들 눈 펄 뭐 쓰냐고 물어보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구매해서 한번 써보세요. 특히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는 연말에 이 펄 진짜 강추드려요. 빠르게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내가 평소에 그리던 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릴리바이레드 제품 사용해줄게요. 요즘에는 좀 너무 진한 블랙 계열보다는 브라운 계열이나 그레이 계열을 많이 사용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눈 전망만 블랙을 사용을 얇게 해주고 눈꼬리는 자연스럽게 브라운이나 블랙 브라운 아니면 그레이, 톤 다운이 된 그런 컬러들을 사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고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브라운 컬러로 사용을 해줄게요. 또 여기서 아이라인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요즘 아이라인은 눈꼬리만 대부분 그리는데 이 눈꼬리를 선 끝까지 굳이 잊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내 눈매 그림자에 찍 한 줄 그어주고 눈 떴을 때 끊기지 않는 정도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굳이 안쪽은 채우지 않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내 눈 선에 그림자가 치는 부위만 연결만 해준 다음에 이 안쪽까지는 채워주지 않아요. 아이라인 끝부분을 그릴 때 이 안쪽 부분을 채우지 않는 게 눈이 조금 더 확장돼 보일 수 있도록 내 살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내 눈매의 그림자를 따라서 얇게 한 줄만 눈꼬리 부분을 이어주는 식으로 그리는 게 요즘 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밑줄의 두 번째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줄게요. 이렇게 얇게 그린 아이라인을 윗부분을 살짝 스치듯이 음영감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올해 한 해 동안 바뀐 트렌드들 그리고 정착된 트렌드들을 따라서 메이크업을 해보면은 메이크업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개개인마다 맞는 느낌과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메이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해주기 위해서 뷰러를 해줄게요. 오늘 뷰러는 C컬로 넣어줄게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줄게요. 올해 마스카라는 가장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오늘 컬픽스를 어김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마스카라를 했을 때 속눈썹이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마스카라가 깔끔하게 내 속눈썹을 올려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준 제품이 이 에뛰드 마스카라랑 그다음에 롬앤 마스카라입니다. 언더도 해줄게요. 억지로 방향을 잡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뒷부분은 뒷부분 라인 그대로 쭉쭉 내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오늘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요. 오늘 블러셔는 피부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블러셔는 요즘에 위치가 많이 달라졌죠. 딱 한 가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눈 밑에 발라주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듯이 발라주되 정면에서 봤을 때 광대 이 이상을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 눈 동자의 이 앞부분 이 이상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코끝 이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시면 안 되세요. 딱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존을 그리듯이 눈 밑에 퍼뜨리듯이 하는 게 눈밑 블러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컬러가 눈 바깥으로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얼굴이 바깥 컬러까지 더 보이면서 옆으로 더 넓어 보이게 되고요. 이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너무 몰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 끝에 눈 밑 블러셔를 해줄 때에는 일자로 그냥 찍 넣어주는 게 아니라 눈과 연결해주듯이 광대뼈 부분을 해주되 이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 또 앞으로 끌어와 주되 눈동자 정면에서 봤을 때 볼, 이 중앙 부분, 이 앞부분까지는 넘어가지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너무 아랫부분부터 시작을 하시거나 너무 아래까지 내려오시면 이 눈 밑 블러셔가 아니라 그건 앞볼 블러셔에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형에 맞게 위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해주셔도 좋지만 눈밑 블러셔를 해줄 때 가장 좋은 위치는
딱 이 라인입니다. 롬앤의 듀이플 워터 틴트 커스터드 모브 컬러 사용해줄게요. 올해 한 해 트렌드가 굉장히 모브, 뮤트 이 컬러들이 진짜 많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취향을 저격당했잖아요. 저도 오늘 듀이플 워터 틴트 모브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음영을 넣어줘서 굉장히 홍두깨 같아졌던 제 입술이 구제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체 없이 바로 발라버립니다. 컬러를 발라줄 때 어색해지지 않으려면 입술의 외곽을 발라줬던 라인을 약간 흐트려주는 게 중요해요. 약간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윗입술도 내 입술 선까지 꽉 차게 발라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피싱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입술에 음영을 준 부분과 내 입술 외곽까지 발라줄 때 이 컬러를 살짝 섞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컬러가 섞이면서 좀 더 이쁘고 자연스러운 입술 컬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2022년 트렌드 총집합 그리고 꿀팁까지 모두 방출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이 꿀팁 적용하셔가지고 이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 안녕.